그러면서도 완전히 모든 것을 기계로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물의 구성은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물의 정수는 인문사회적인 것이다.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최한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최한기는 어떻게 보냐면 가령 성욕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학습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학습이라는 걸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성을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성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다고 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한기에 있어서 본능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적인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최한기는 성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9세기 학자가. 그러면서 이 성과 관련해서 최한기는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이 나면 물어서 배워라. 거기에도 기술이 있다.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마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를 한 방에 놓으면 알아서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최한기는.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하는 것도 지식이 필요하지. 기술이 필요하지. 배워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본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최한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질문도 던져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들이 대개 성적인 그 교섭을 제대로 진행을 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불을 꺼놓고 은밀한 공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그건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최한기는 그것도 문제 삼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것인데 최한기는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는, 그런 성적 행위는 매우 집중해야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은밀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일이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한다거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둘만의 시간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은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최한기는 설명해요. 자, 퇴계 이황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율곡 이이가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산 정약용이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을 나눌 때는 인간은 정신이 흩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집중해야 한다. 집중을 해야만 제대로 성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최한기는 이건 최한기의 신앙인 것 같아요. 남녀의 성적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잉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은밀한 모습을 그리는 것은 최한기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정조가 보거나 다른 선비들이 봐서는 이런 거는 안 될 일이죠. 여기에도 보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키스하기 직전 상태고 아마도 여기는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소개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장소를 물색해 줬거나 아무튼 관련이 있는 관련자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행색으로 봐서는 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같지는 않죠. 가족의 본분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도 최한기는 던지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한 가족의 본분이죠. 김홍도 풍의 그림입니다. 가족의 본분은 이런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죠. 그게 뭡니까?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의 천국이니까요.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부모는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짜고 있어요. 지프로 뭔가를 짜고 있어요. 가마니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한기인 걸 알 수 있겠죠.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실을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식구가 쓸 옷감은 당연히 생산하고 판매해서 생활 부수입을 늘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한기의 생각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성적 욕망도 통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매우 도덕적이죠. 그리고 이제 최한기는 배우자를 고르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이야기죠.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배우자를 고르는 원칙은 뭡니까? 첫째가 가문이겠죠. 가문이 우리하고 비슷한가? 둘째가 재산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여성으로서 성리학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여성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죠. 분명히. 그걸 품행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최한기는 성품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데 최한기가 말하는 성품은 꼭 도덕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한기가 말하는 성품에는 유전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유전적 가능성을. 그러니까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능력과 용모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능력과 체격을 넓은 의미에서 용모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문을 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사람의 재산을 보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점이 특별하죠. 최한기는 상대를 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와 짝을 이뤘을 적에 훌륭한 이세를 낳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근대적이다. 현대적이진 않지만 근대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최한기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돈이 좀 있는 남성들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한기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결국 남자가
과도하게 성욕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해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런 자식이 집안을 제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한기는 재밌는 부분이죠. 최한기는 욕망을 긍정하고 그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한기가 성만능의 사회 또는 성개방의 사회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음란한 집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데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와 첩의 관계, 또 자녀 사이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성이라고 봐요. 프로이트가 여기서 베껴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성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정한 규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당연히 그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성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사람은 누구나 아차하면 성욕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성욕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가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자들 그리고 많은 양반들은 한편으로는 유교적 도덕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도덕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인격자인 선생님이나 수절과부로 유명한 그 사람도 보면 알고 보면 정반대였다. 그런 것을 이렇게 호랑이의 꾸짖음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선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딱 잘라서 단편적으로 또는 단면적으로 납작하게 눌러서 평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가 엄연히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한기는 그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